제가 이제 칠판에다가요, 이렇게 PPT로 써왔는데요. 브릭스 정상회담입니다. 제가요, 이데일리 온 소속 전문가입니다. 이데일리 온 소속 전문가인데, 제가 이제 그때 방송 중에요, 이데일리 온 방송 중에 인터넷 방송인데요. 2달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예, 브릭스 정상회담을 남아공에서 8월 22일부터 24일간, 3일간 열립니다. 예, 열리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은 정말 이 지축을 흔들 만한 아주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가 볼게요. 우선 화면 보시면요. 브릭스가 뭐냐. 예, 지금 밑에 써져 있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요. 브라질, 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차이나, 남아공. 예, 그 앞에 그죠? 앞 글자를 따서요.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라고 그래요. 브릭스 정상회담이 예, 열립니다. 자, 바로 8월 22일부터 24일 남아공에서 열리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틀이 뉴 머니 뉴 월드입니다. 예, 저는 이거를 접하는 순간요. 갑자기 뒷목이 딱 땡기면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게 어떻게 이 지축과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새로운 통화입니다. 화폐. 새로운 통화, 새로운 세계.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근본이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 브릭스를 추종하는 또 41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같이 합세해서 근본이제의 어떤 무역 통화를 만들겠다 시스템.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체적인 어떤 디지털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무역 화폐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요, 러우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생겨난 이제 경제 용어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돈바스 지역에.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많이 괴롭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멍하니 평화롭게 지내는데 러시아가 괜히 공격한 거야. 뭐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자, 이 푸틴의 아주 이 반전이 있었고 또 깊은 어떤 이 계획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공.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나라는 첫 번째 중국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겠죠. 그런데 일단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기 전에 그 러시아가 이제 침공하기 전에요. 그 전부터 뭔가 모르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현물을, 실물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서 왜 그랬나 했더니요. 바로 8월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바로 브릭스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타이틀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게 근본이제예요. 그러니까 근본이제가 뭐냐? 여기서 발행하는 화폐. 이제 예전에 이제 달러도요, 근본이제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가면요, 금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게 기축통화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71년도에, 그죠? 71년도에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달러를 가져가서 금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하니까, 못 바꿔줘 그랬죠.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월남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월남전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그 금을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갔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페트로달러 만들어서 그 석유 거래할 때 뭐 하자? 예, 달러로 거래를 하자. 그 대신 중동 너네들 왕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미군을 이제 투입시키는 거죠. 사우디는 미군이 주도합니다. 미군이 주도한다는 거는 어떤 나라든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지켜졌던 거죠. 최근엔 좀 삐그덕 소리가 나죠. 그죠? 얼마 전에 그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아파 순위파는요, 물과 기름 같은 관계거든요. 예, 절대 합칠 수 없는데, 같이 이번에 큰 역할을 했죠. 그것도 저는 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다음 달 8월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바로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타이틀이 새로운 화폐, 새로운 그리고 세계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죠. 자, 다음 화면 좀 넘어가서 볼게요. 공동통화가 이제 출범을 예고가 되는 겁니다.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근본이제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행하는 이 화폐는요, 가지고 은행에 가면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금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 그 나비 효과라는 거는 이번에 푸틴이 꽤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많은 나라들이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민간인들 막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했죠. 스위프트라고 해서 그걸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탈퇴를 시키고요. 일단 그 무역 거래를 못하게, 금융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생각한 게 좀 다른 거죠. 야, 그러면 우리도 뭔가 미국한테 밉보이거나 잘못하면 우리도 저런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이제 생겨날 쯤에 이 공동통화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41개 국가가요. 얘네들이 이 자체를 이 브릭스에서 발행하는 공동통화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내비친 나라가 41개 국가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란,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 이집트 등 41개국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얘네들이 상당히 강력한 건 뭐냐면요. 이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GDP의 23%, 전 세계 무역의 17%를 차지해요. 이 5개 나라가 현재는 그렇게 차지하는데, 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나라들 41개국,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 이집트, 이 나라들은요, 뭐가 많습니까? 자원도 많고요, 인구도 많아요. 근데 이 나라가 합세해버리면 전체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GDP 무역, 제 예상으로는 한 60~70%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의 기여도를 G7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IMF 통계입니다. 자, 블룸버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블룸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2023년 올해부터 이 브릭스라는 나라가 이 G7을 제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IMF 통계로 보더라도요. 브릭스가 32.1%, G7이 29.9%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통계상. 그런데 여기에다가 브릭스가 새로운 근본이제 통화를 발행을 하고 무역 관련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고 41개국 자원도 인구도 풍부한 그런 나라들. 소위 얘기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만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난 큰 효과가 있는데 이 41개국이 같이 들어가 버린다라고 그러면 과연 이건 또 새로운 어떤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좀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G7은 뭐냐?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요. 자, G7은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게 7개 나라야. 자, 원래는요. G7이 아니라 원래 G8이었어요. 그러니까 G8이었어요. 요게 러시아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림반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서 뺐죠. 그죠? 그런데 자, 이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축통화, 준기축통화입니다. 자, 미국 기축통화고요. 나머지는요. 준기축통화요. 준기축통화는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이 나라들이 통화 수합을 맺는데 무제한, 무기한. 기한도 없어요.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무기한.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패드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성운을 입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요, 아무리 돈을 찍어내고 발행을 해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유로화가 있고 뭐 엔화가 대표적입니다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주요 산업은 뭐냐? 금융과 서비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G7의 주요 산업은 금융과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이걸 시쳇말로 돈장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블룸버그 예상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부터 야, 브릭스란 나라가 2028년까지 GDP 성장이
중국만 22.6%고요. 인도가 12.9% 성장한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이걸 22.6과 12.9를 더하면요. 35.5인데 여기에 나머지 중국, 인도 빼고 러시아 있죠. 브라질 있죠. 남아공 있죠. 요게 41개 국가, 이란,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의 인도네시아들이 합친다라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70% GDP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또 새로운 또 근본이제 화폐를 만들게 된다라 그러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스위프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미국에서 딱 틀어진 게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 여기를 통해야만이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입을 할 수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데이터와 메시지를 전송을 담당하는 비영리 기관인데 여기서 러시아를 탈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는데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바로 밑에 옆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있죠.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브릭스 같은 공동체면서 그리고 옛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 다 들어오니까 러시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뭔가 잘못을 해서 스위프트에서 탈퇴를 시켰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가 쿠바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틀은 뭐다? 뉴 머니, 뉴 월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제 G7 국가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무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새로운 냉전 체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그런 의심을 했어요. 많은 어떤 그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요, 중국의 위안화가 G2 아닙니까? 미국 다음에 경제 규모가 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 그건 저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가요, 그냥 만년 무역 적자가 돼야 되거든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중국이. 그럴 일은 없잖아요. 중국은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나 죽고 한 50년 지난 다음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드렸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브릭스가 연합해서 41개국가 붙어서요, 근본이제로 또 새로운 어떤 통화 화폐를 발행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스위프트 같은 어떤 무역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어떤 통신을 만든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미국이 좀 비상이 걸릴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디다 우리가 이제 스탠스를 둬야 되느냐, 발을 어디다 담그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좀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도 충격적이었어요.